네, 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이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워드 종목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영일리서치 최준욱 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개의 키워드로 압축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키워드는 무엇일지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총 5조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한 때 80%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시총이 2조 5천억가량 늘어나면서 5조 원도 돌파했는데 이 부진한 실적 성적표로 이 상장 과정의 리스크가 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해소됐다고 봐도 될 건지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엔터주 역시나 급락 이후에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급등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 하면 조선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선주 일단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에는 막 시원하게 반영되진 않고 있어요. 전략도 함께 세워보면서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까지 산다 안 산다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 한번 얻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가총액 5조를 넘기는 하루예요. 오늘 급등을 하고 있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한 줄평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어떤 한 줄평을 남기셨을까요? 수급의 힘이라고 간략하게 팩트 있게 남겨주셨는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급이 너무 많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쏠려서 그걸로 시장이 오른 거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오늘도 사실 그렇거든요. 수급의 힘이 다시 한번 에코프로로 몰렸는데 이게 좀 시장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진 않고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이 정도까지 오른 것은 이 기업의 밸류라든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3분기 실적 좋지는 않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있고 재고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4분기 실적도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턴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기업이 이만큼의 가치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유통주식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17%가 안 되는 물량인데 그 말인 뜻은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까지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 종목에 따라붙은 이유가 좀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때 2차전지 쪽에서의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특히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성장성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으므로 관련했을 때 그동안의 하락분을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의 좀 회복해보자라는 좀 투기적인 심리도 어느 정도 깃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적은 물량으로 올렸던 만큼 적은 물량으로 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한가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크죠. 아무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다음 날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준욱 팀장님의 한 줄 평은 어떤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한번 열어볼게요. 고밸류 인식 우려 지켜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공모가 희망밴드 최하단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밸류, 고평가 논란을 아직 씻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최준욱 팀장님도 고평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요 예측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우려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상장 당시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고평가 인식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의 시장에 대한. 그리고 예전만큼 IPO 시장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모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저도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추가적인 조정폭이 좀 나와주고 나서 한 차례 좀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좀 재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상단 밴드 한 6만 천 원대를 충분히 돌파를 해주니까 오늘도 좀 상한가까지 좀 달성을 해준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개인들이 한 2천억 원대 넘게 전일 좀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금투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부진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앞으로 이제 전고체 부분들이나 있어서 에코프로 BM과 같이 좀 받쳐주면서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실적은 개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밸류 부분들입니다. 밸류가 지금 멀티플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부분들을 좀 기조를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 좀 조정폭이 나와줄지 이 부분을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고밸류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 부분에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상단 부분들이 고밸류로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다음 날의 시가 부분들을 만약 이탈을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단기간 상승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 그러면서 6만 천 원을 만약 좀 깨고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바닥도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 분들 같은 경우 여전히 뭐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규 분들 중에서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6만 천 원 700선까지 만약에 눌러줌이 나온다. 그리고 지지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거기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6만 1,700원이 만약 좀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OX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투자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이시라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OX 들어주셔도 되고요. 손으로 뭐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X 의견을 드리겠는데 앞서 보시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에코프로 머티가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더 핫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이전 대비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동안 2차 전지 섹터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이 전기차 시장이 우리의 생각만큼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HSBC 쪽에서 목표 주가를 50% 상향한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뭐 현대차도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엑스모빌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이 리튬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이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더 나올 필요가 있고 4분기 실적 다시 한번 턴하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는 업황을 봤는데 간략하게 최진욱 팀장님 OX만 주시면요. 저는 일단 내일 시가 지켜주면 한번 5. 만약에 시가 안 지켜주면 일단은 6만 1,700선까지는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이 살짝 갈리긴 했는데 내일의 출발 흐름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노래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위, 아래, 위, 아래. 네, 죄송합니다. 이걸 저희 작가님이 주셨는데 제가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 저희가 잡은 이유는요. 금요일장 기억하시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엔터주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업종별 낙폭이 가장 컸던 구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업종 지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걸까요? 김시은 팀장님은 엔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한 줄평 한번 열어볼게요. 김시은 팀장님은요.
팬덤은 견고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엔터주는 팬덤 덕분에 상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지 팬덤이 견고해서 엔터주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팬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다. 물론 이번에 JYP 엔터를 비롯한 엔터 섹터에서 좀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던 요인이 에스파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뭐 1군 아티스트 쪽에서의 초동 물량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역성장을 했다. 그로 인해서 팬덤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뜯어보면 중국 쪽에서의 공급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다만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브 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친구들, 남자 친구들 이름이 뭐였죠? 스트레이키즈. 그건 JYP이고요. 죄송합니다. BTS? BTS 그 다음 친구. 네. 그래서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난 앨범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중국 공급 물량이 50%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량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는 것 자체는 중국을 제외하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 쪽에서 앨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 쪽에서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쪽에서 보면은 물론 대중적인 부분에서 좀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팬덤이라든지 앨범 판매량 쪽에서의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팬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앨범뿐만 아니라 굿즈라든지 콘서트 같은 경우도 좀 가격대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팬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 그중에서도 좀 지난 주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박진현 씨가 나는 지금 JYP 엔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세븐틴이다라고 답변을 맞습니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님의 한 줄 평도 한번 볼까요?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엔터주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성장을 그럼 아직 안 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이미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정말 잘 가거든요, 엔터사. 그러면 아직 성장이 안 된 거면 더 큰 성장을 저희가 기다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주가 하락을 계속 주도했던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악재, 연이 뭐 마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주가 하락이 조금 더 거세게 나왔던 부분들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에스파의 좀 초동 판매량이 중국 쪽에서 전작 대비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실적이 오히려 3분기 기점부터 해서 좀 피크아웃 우려감이 좀 계속 돌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투심이 좀 약화가 됐던 부분들도 일단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내린 부분들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역성장이 나와준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모든 글로벌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국내 엔터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빌보드 쪽에서 타겟팅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주요 마케팅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의 미국 침투 확대 부분들을 내년까지도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별로도 두세 개 팀이 내년에도 지금 신인 IP 대비도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신인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침투 확대 부분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2023년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오히려 2023년보다 24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좀 준비 단계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기존 분들 제외하고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터사들의 실적은 갈수록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이 좀 우려가 됐을 때는 반대로 한 차례 좀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잡아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일단 일치된 내용으로는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가지고 전략 세워볼게요. 이번에 섹터를 준비했는데요.
조선주, 오늘의 강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난주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배럴당 73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는데 이번엔 급등을 하면서 조선주에 좀 호재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신조선가도 상승하면서 어쨌든 훈풍이 좀 있는데 그럼 투자는 어떡할까요? OX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조선주 매수 괜찮겠다. 오해 의견입니다. 조선주 김시은 팀장님 왜 좋다고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좀 지난 상반기 쪽에 랠리 달렸다가 좀 쉬었죠.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연도 실적 특히 뭐 3분기로 봤을 때 국내 주요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올해 실적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 섹터는 좀 무겁긴 합니다. 무겁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추세를 잡았을 때 턴을 하게 된다면 좀 무겁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규제라든지 넷제로 특히 IMO 쪽에서의 규제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노후 선박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LNG 선박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특히 올해까지는 21년도에 받았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위에 수주에 대해서 우위에 있을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표준 계약 방식에 대한 체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시기마다 20%씩 받게 되면 수주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눌렸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담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주가 이렇게 뭐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기회다라고는 보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보고 있고 다음 타자로는 AI와 로봇을 또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그래도 지금 투자 괜찮을까요? 사실 하반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폭이 컸던 부분들이 뭐 하나오션의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사들의 뭐 건조 지원 물량들 그리고 제일 큰 게 실적 피크아웃이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 때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각 조선사별로 지금 수주 잔고는 2년치, 3년치까지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거짓으로 좀 생각하는 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재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지금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신조선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40주 내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조선주들을 굳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투심이 좀 죽은 부분들인데 상반기랑 비슷하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반기 때도 결국엔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주가는 올랐고 하반기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반대로 신규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기회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매수 괜찮겠다. 오해 의견, 현 시점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안 볼 수가 없겠죠. 현 구간에서도 역시 10% 넘는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두 분께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OX카드 들어주세요. 역시나 매수 괜찮겠다. 5로 통일이 됐는데 역시 대장은 대장인 건가요? 로봇주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 이유 뭘까요? 좀 세모가 있으면 세모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뭐 중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뭐 성장성 이슈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신규 성장주들도 함께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에코프로 머티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때 함께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했을 때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갈수록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알바를 쓰지 않는다던가
혹은 뭐 로봇을 굉장히 많이 쓴다던가라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슈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1월 같은 경우는 CES에서 좀 보핏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약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만 내용들을 조금 더 짚어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이 최근 러브콜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도 따라주고 있는데 좀 수급으로 힌트를 찾아본다면요. 일단 저는 수급적인 부분은 연기금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메이저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간 국내에서 로봇 보급률이 상당 부분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법 규제 때문이었죠. 법 규제 때문에 뭐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이동에 대한 현저히 좀 금지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규제 부분들이 방안이 개정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로봇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로봇 사이클이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투자하기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의 키워드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